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UFC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흥미로운 케이스들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UFC 메인 이벤트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제라드 캐노니어 그리고 나스루딘 이마보프 둘 다 UFC 미들급 전선에 굉장히 큰 타이틀 전선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제가 지금 봤을 때 현 챔피언인 UFC 미들급 챔피언인 디플래시와 아데사냐 간의 대결이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될 걸로 현지 언론에서는 북미 언론에서는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문제는 그 다음 도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 스트링랜드 코스타전부터 이번 경기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까지 세 경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기들이 있습니다. 션 스트링랜드와 파울로 코스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캐노니어와 이마보프 간의 경기가 있고, 그리고 UFC 사우디 대회에서 로버트 휘테커와 함자 치마에프 간의 경기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세 경기가 타이틀전, 다음 타이틀전 그 상대에 누가 나설지에 대해서 다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기들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세 경기의 승자 중에 가장 좀 타당성이 있고 단체에 좀 화제를 모을 수 있고 경기의 화제를 모을 수 있고 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선수가 좀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번 또 대회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캐노니어와 이마보프 말고 다른 선수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번 대회에 보면 유난히 그 벽에 좀 구석에 몰려있는 지금 패배의 늪에 빠져 있는데 승리가 되게 절실한 그런 선수들이 여러 돌아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선수들 중에 주목하실 만한 선수들이 꽤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선수는 그 중에 당연히 도미닉 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스 선수 다들 기억하시죠? 현지 언론에서도 사실상은 존 존스를 이겼었던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동안은 진짜 사실상의 무관의 제왕이다, 챔피언이다 이런 찬사까지 받았었는데 원래 12전 전승을 달리다가 현재는 4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UFC를 보면 저도 해설을 하다 보면 이거 두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갈까? 지금 어떻게 좀 마음을 다잡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제가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구석에 몰려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레이에스도 그렇습니다. 12전승 하다가 4연패. 원래 NFL 선수를 꿈꾸던 그 풋볼 선수 출신이죠. 학교 학창시절에는 풋볼과 레슬링 같이 했는데 풋볼 팀에서도 주장, 레슬링 팀에서도 주장이었다고 그래요. 완전 전형적인 만능 스포츠맨인데다가 체격도 큰, 인기도 되게 많았겠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NFL을 못 갔어요.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왜 안 뽑혔는지 모르겠다. 테스트 결과도 잘 나왔고 본인이 또 당시에 같이 있던 경쟁자들보다도 제일 컸다고 그래요. 근데도 안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격투기로 전향을 했는데 형인 알렉스 레이스라고 이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형네 집에서 그 전부터 풋볼 선수 시절부터 방학 때마다 집에 가면 당연히 운동 좋아했을 테니까 형네 체육관에서 운동하곤 했었는데 미식축구 선수 커리어가 끝나고는 본격적으로 형 밑에서 훈련을 했고 원래 또 고등학교 시절에 레슬링 코치가 얼티밋 파이터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조 스티븐슨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모로 종합격투기와는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형 알렉스 레이스도 현재 UFC 라이트급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연승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UFC 와서 12연승 거두고 또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가 라이트 헤비급 전향을 했었는데 그때 레이스하고 UFC에서 붙였었는데 와이드먼을 무참히 또
박살을 냈었죠. 그 다음에 당시가 존 존스의 상대를 찾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어서 약간 빨리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 기회를 거머쥐었는데 거기서 5라운드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저도 그 경기를 당시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14개 미디어가 레이에스의 승리를 채점을 했고 7개 미디어가 존 존스의 승리를 채점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기 본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1, 2라운드를 레이에스가 갖고 갔고 3, 4, 5라운드를 존 존스가 갖고 갔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존스의 승리를 채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진짜 소위 빡셌었죠, 경기가. 존 존스가 흥미로운 인터뷰를 한 게 알렉산더 구스타프손 1차전 때 그 구스타프손 말고 나를 한 개로 민 유일한 또 다른 사람이 도미닉 레이스였다. 경기 중에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야 레이스 이 자식 진짜 굶주려 있는 녀석이구나. 얘한테는 저도 괜찮겠다. 저도 괜찮은데 KO 되지만 말자라는 나약한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생각을 잠깐 했던 거고 빨리 또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겼던 거죠. 존 존스가 여하튼. 근데 저는 이 존 존스가 헤비급 전향을 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지금 좀 늘어졌죠. 많이 늘어졌고 또 저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절대 존 존스가 돌아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돌아올 일이 없는 현 상황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이건 약간 빠지는데 존 존스 얘기인데 저는 존 존스의 팬은 아닌데 늘 제가 딴 영상 때 말씀드리죠. 존 존스 당연히 대단한 선수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파운드 포 파운드 최고라고 저는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닌데 대단한 선수죠. 천재죠. 근데 저는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도 늘 영상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정답일 수도 없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 생각은 확실히 이건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만 저는 존 존스 지금 분명히 톰 아스피날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다고 생각하고 헤비급의 랭킹 탑 10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여유있게 싸울 수 있어도 현재 라이트 헤비급의 랭킹 탑 10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여유있게 싸울 수 없다고 존 존스가 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회 메인 이벤트 코메인에 나오는 레이스하고 그 상대하는 저스틴 자코비가 그 탑 10 바깥에 있는 선수거든요. 우리 정다운 선수 이겼던 존 존스가 저스틴 자코비하고 싸우면 저는 쉬운 경기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워로 저스틴 자코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스틴 자코비가 맷집이 되게 좋거든요. 자기를 커리어 내내 제대로 KO 시킨 유일한 사람이 알렉스 페레이라라고 그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자기는 진짜 의식을 잃고 이런 적은 없고 제대로 다운당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자코비가 MMA 선수 생활 오래 하면서 그라운드 레슬링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알론조 매니필드한테도 그 똥파워 다 버티고 했던 사람이 자코비인데 상성상 이제는 선수들이 다 라이트 헤비급 선수들이 레슬링하고 주짓수가 완전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완전 돼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네. 존 존스가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한데 저는 이 도미닉 레이스 전이 되게 큰 그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근데 그 후에 거짓말처럼 현재까지 4연패를 그러니까 존 존스 경기부터 해서 4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 경기였던 라이언스 팬전에서의 패배 이후에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했고 원래 올해 1월에 카를로스 울버그와의 경기가 잡혔었는데 원래 울버그의 부상 때문에 그 경기가 옮겨졌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레이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심부정맥 혈전증, 혈전이 생기는 그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만약에 이게 폐색전증으로 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직접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되게 위험할 수 있었다고. 근데
다행히 일찍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항응고제를 복용하느라 3개월간 운동을 아예 못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육이 다 빠지고 근력도 다 잃어서 그냥 뭐 좀 무릎 수술하고 좀 재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바닥으로 딱 떨어졌던 거를 완전히 근육이 잃었었던 것을 끌어올렸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저는 큰 거라고 보거든요. 4월 초 돼서야 올해 4월 초 제가 지금 방송을 이 핸드폰을 여러분 앞에 찍고 있는 게 6월 8일이죠. 4월 초에 SNS에 올렸죠. 자, 병원 다녀왔는데 복귀해도 된단다. 이제부터 제대로 운동한다라고 했는데 딱 2달입니다. 절대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몸 상태 존 존스 전 때의 나로 돌아갔다라고 자신감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떨지 상대인 그 저스틴 자코비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랭킹이나 아니면 전적만으로 평가하기가 힘든 게 UFC라고 생각을 해요. 괴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좋은 예 중에 한 명이 저스틴 자코비라고 생각을 해요. 정다운 선수가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저스틴 자코비는 제가 보기에 탑 챔피언부터 끝까지 했을 때 누구도 이 사람하고 좀 만만하게 보고 쉽게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이길 수는 없다고 해도. 그 정도 강자와 좀 붙기 때문에 이번에 어떨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이 도미닉 레이스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던 사람이 웰터급 선수가 돌아옵니다. 미겔 바에자라는 선수인데 아까 레이스가 12전 전승 달리다 4연패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수는 10전 전승 거두다가 3연패 늪에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랜만에 UFC 무대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참 엄청난 거죠. 뭐 전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UFC 무대에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통해서 7전 전승으로 들어와서 UFC 무대에서도 3연승 달려서 10전 전승 달리다가 그 다음에 3연패. 진짜 이 선수도 천당 갔다가 지금 완전 그 밑바닥으로 본인의 이 마음속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맷 브라운도 이겼었어요. 그 투지 넘치는 맷 브라운도 이겼었고 진짜 엄청 상승세를 달렸었는데 오랜만에 이번에 또 UFC 무대에 돌아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스와 비슷한 게 공백 기간 동안에 부상들도 좀 많았지만 병에도 좀 걸렸었다고 그래요. 어떤 건지는 레이스처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공백을 가졌었다고 얘기를 했고 4월에 그래플링 대회, 퓨리 프로 그래플링 대회에 나가서 안바 승리를 또 거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감량도 한번 했고 또 시합의 경험 느낌도 좀 찾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그러죠. 이번 경기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 상대인 푸나헬레 소리아노도 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입장이에요. UFC 데뷔한 다음에 2연승 기록하다가 현재 1승 4패, 그 후에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원래 미들급 선수였는데 웰터급으로 이번에 전향해서 경기에 들어섭니다. 웰터급 감량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 푸나헬레 소리아노는 댄 이게의 과거 하와이에서의 레슬링 팀 동료로 유명한데 또 유명한 스토리가 익스트림 커터의 코치 에릭 닉식이 프란시스 은가누, 션 스트링랜드를 그 챔피언으로 만든 장본인이죠. 에릭 닉식 코치가 프란시스 은가누보다 펀치력이 더 강하다고 인정했던 사람이 소리아노예요. 파운드 포 파운드 펀치력 최강은 은가누가 아니라 소리아노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만큼 펀치력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 그 전적은 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웰터급으로 전향을 했는데 원래 미들급에서도 경기 당일 체중이 86kg를 넘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리게인이 2kg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평체가 그만큼 작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파트너들, 큰 파트너들하고 할 때 좀 눌리면서 자신감이 좀 항상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 사이즈들의 선수들과 훈련을 하면서 자신감도 완전히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웰터급으로 전향한 게 어떻게 다가올지 역시 이 소리아노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지켜보고 싶은 사람은 물론 최근에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역시 많이 그런 약간 비슷한 데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라울 로사스 주니어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 미첼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었지만 그 전에 크리스찬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캐머런 사이만까지 이겨내고 하면서 신의 킬러로서의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는 로드리게스전에서 완전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 로사스 주니어가 패배를 했었죠. 로사스 주니어가 처음에 그 UFC 등장했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 1년 안에 벤텀급 챔피언 된다. 알저메인 스털링, 당시에 스털링이 그 챔피언이었거든요. 오말리에 기치기 전이죠. 야, 스털링이든 누구든 내가 지금 바로 타이틀전 나가도 나 다 이긴다. 이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 그 테렌스 미첼전에서 1라운드 54초 만에 승리 거둔 다음에 여전히 자신감을 표현하긴 했는데, 근데 실력에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플링 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그게 안 통했을 때 체력이 쭉 빠진다는 점, 그런 약점을 확실히 로드리게스전에서 보여줬고 굉장히 실력차가 많이 나는 느낌의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이번엔 어떨지. 이번 상대는 리키 터시오스라고 얼티밋 파이터 그 챔피언 출신인데 상당히 무도가스러운 발언을 많이 합니다. 난 무도가다, 무도인의 삶을 살고, 나는 지난번 터시오스가 경기 앞두고 빠졌었거든요. 경기 당일날 입장하기 직전에 빠졌습니다. 저도 기억이, 당시에 승원이 형하고 했었겠죠? 중계를. 잠시 후에 리키 터시오스와 라울 로사스 주니어의 경기로 돌아옵니다 하고 광고로 넘어갔는데 이때 빠졌어요. 그 로사스 주니어하고 터시오스가 그때 그 로사스 주니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빠졌었거든요. 그 경기 당일 내내 어지럽고 구토나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고 경기 입장 직전에 결정을 했는데, 터시오스는 여기에 대해서 야, 너는 부시도 코드를, 무사도의 코드를 위반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곤 했는데, 근데 또 이 터시오스도 경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화끈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어쩔 때는 지지부진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경기의 화끈함에서는 맥스 할로웨이나 무슨 저스틴 게이츠 이런 급은 아닌데 까다로운 선수예요. 장기전으로 가서 싸울 줄 알고 경험도 많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타격이면 타격, 16급은 아닌데 그래도 라울 로사스 주니어급에서 봤을 때는 어디 하나 공략하기 쉽지 않게 그래도 전력이 좀 차 있는 스타일이에요. 비어있는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로사스 주니어급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로사스 주니어에게는 쉽지 않은 시험대다라고 현지 언론에서는 많이 평가를 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경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한번 오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내일 UFC 대회는 아침 9시부터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에서 소개를 되게 심하게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캐노니어와 이마보프 간의 메인 이벤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UFC 미들급 전선에 상당히 그 타이틀 전선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 처음부터 다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